안녕하세요. 결혼할 수 있을까 채널의 컨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바다우리의 대표 손민우라고 합니다. 예, 카피라이터 최 선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와디즈 펀딩 프로젝트로 구매를 한 그레이프 랩사의 G 플래너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루를 모아서 한 달을 모아서 1년을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거기서 소개하기로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적어서 한 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이입니다. 이거는 전 직장이었던 P사, 예, 이제 정확하게 상호명은 네. 거론을 하지 않을게요. 문제가 될 수 저도 있으니까. 알죠. 그 P사하고 관계가 있는데 P사의 슬로건이 사랑할 수 있는 일상의 레시피였어요. 이거 알만한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전 직원이 이 슬로건이 대표가 갖고 온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회의하고 또 이 철학을 담기 위해서 또 회의하고 막 워크숍도 가면서 회의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해 보면서 이제 구성원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 P사하고 또 잘 되고 싶고 오랫동안 가고 싶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와디즈 펀딩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제품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유대 관계가 이제 그 다른 구성원들보다 짧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이런 물건을 통해서 빠르게 유대 관계를 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5개 세트로 해가지고 11만 얼마에 구매를 했어요. 아 진짜? 예, 그럼 눈으로 이건 하나에 얼마야? 하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5개 세트 눈으로 욕하지 마세요. 5개 세트로 구매를 해서 3개는 전달을 했고 이제 2개가 남았는데 이 하나가 누구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원래 제 거였고 해가지고 지금 2개가 저희 집에서 먼지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네. 아버님 이제 큰 회사 다니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네네. 보통 회사 단합을 위해서 다이어리를 맞추죠. 그쵸. 그쵸? 회사 로고가 들어간 음. 연말마다 나눠주잖아요. 그죠? 집에 안에 갖고 오셨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민우 씨 알다시피 제가 봄까지만 해도 2G폰을 썼잖아요. 음.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꾼 지가 이제 뭐 한 3, 4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바꾼 이유가 내 글을 쓰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메모하려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이게. 그쵸. 그리고 우리가 스케줄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우리 팀이 이제 우리 그 광고팀이 이게 뭐 관리가 안 돼. 이 메모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스케줄러를 공유하고 회의할 때 이거 스케줄을 보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더라고 스마트폰을. 나 같은 아날로그적인 인간도 이걸 샀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거지 나는. 도대체 이런 불편한 제품을 왜 산 거냐. 일단은 네. 첫 번째로 이 회사가 특이점이 온 거예요. 저를 이제 합류를 시켰을 때 원래는 레스토랑으로만 출발을 했고 레스토랑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대표가 자신의 이상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상을 실현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는데 나를 만남으로써 실현 가능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같이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어떤 이상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이제 바뀌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게 아무래도 연말이나 연초가 아니고 연 중간쯤이었고 한 뭐 4월 뭐 그쯤이었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를 제작하거나 그런 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물을 해주자라는 없으니까 선물을 해주자라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진도를 뺀 거였고,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그냥 그 기업은 안 하고 레스토랑만 하고 있긴 하지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폰에 기록을 해요. 이제 이런 메모는 잘 안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폰 사용이 금지된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제 메모로 하고 하지만은 그것 또한 다시 집에 가서 노트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IT 기기에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그 의미만 아니었으면 그 슬로건에 이제 적합시킨 그거랑 맞아떨어지는 제품만 아니었다면 이게 와디즈 펀딩에서 224%의 금액을 달성하든 뭐 하든 구매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카메라에 내가 짜증나는 게 지금 담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표정으로 저한테 막 욕을 하고 저기 눈치를 계속 주시고 있거든요. 아니 나는 그 이제 SNS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 이제 하면서 그 의외로 그런 제품들이 많이 광고가 오더라고요. 뭐 손으로 만들었다. 뭐 디자이너의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젊은 디자이너의 창작품이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살짝 바꾼 것들, 기존에 있는 제품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이 제품은 사실 되게 불편한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불편한 수첩을 한 땀 한 땀 접었다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페이지 내에 들어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건 그만큼 접는 동안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기계로 할 걸 사람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인건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품질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가격 경쟁력이 하나에 거의 2만 원꼴이니까 5개에 11만 원이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만히 보면 그런 수공 제품을 많은 이제 젊은 청춘들이 사던데 그걸 왜 사냐 이거지. 나는 내가 봤을 때 뭐 그게 베블렌 이펙트냐 아니면 뭐 크리클 다운의 어떤 그런 상층부에 딱 있어서 내가 좀 특별한 거를 가장 먼저 소비하는 소비자로 남고 싶어 하는 건지 존재감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건지 나는 그게 진짜 꼰대로서 궁금해. 이게 근데 제가 이 선배가 이제 말한 베블렌 이펙트나 아니면은 크리클 다운이라는 게 저는 익숙치 않은 말이라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본 결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블렌 이펙트라고 하기보다는 파노플리 이펙트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수공 제품을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구매한다는 건 내가 상류층의 소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류층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적인 거를 내가 소비를 했다라는 거에 본인 스스로 의미를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밸류를 추구한다는 게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소비한다는 게 삶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감독 지훈이나 선배님은 모르겠지만 또 많은 청년들 세대가 그렇게 삶의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빡세게 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작은 여유를 두고 그 자신의 삶이 나는 빡세지만 그래도 아름다워 라는 의미를 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작은 의미 중에 하나가 이거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미적으로 소비한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일종의.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기 체면을 건 의미적 소비라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제가 해본 결과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훈이가 지금 편집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여기 대본에 없어서 네. 편집 100%인데 욕할 건가요? 아니 이거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나중에 책에 썼는데 네. 여기서부터 얘기할게. 소확행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확행이 처음 말한 사람이 하루키예요. 무라카미 하루키. 근데 하루키가 소확행을 얘기할 때 뭐 음악, 뭐 술, 위스키, 그 다음에 좋은 뭐 고양이, 뭐 여행 이런 거 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키가 그걸 얘기할 때는 이미 하루키는 소소한 행복이 아니라 거대한 행복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그 대상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확행이란 말을 따와서 되게 소소한 것들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소소한 소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샵뿐만 아니라 뭐 에코백을 산다든가 작은 뭐 머그컵을 산다든가 네, 코페. 아니면 뭐 아까 이런 거 네. 디자이너 에디션을 산다든가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걸 삼으로 인해서 네. 자기가 지금 소소한 행복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함으로써만 내가 지금 행복하고 있다는 현상을 실천하는 거죠. 스스로 또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소확행의 본질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빡빡하게 살기 때문에 사실 행복을 소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야. 그렇죠. 그렇죠.
하나 살 때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대본으로 돌아오면 무엇을 소비함으로써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체의 사무라예요. 내가 이거를 소비해서 감각적인 사람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감각적인 사람이 감각적인 제품을 살 수는 있지만 감각적인 제품을 산다고 해서 감각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에코백을 메거나 텀블러를 쓴다고 해서 꼭 환경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그건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에코백을 쓰지만 환경주의자는 아니고 에코백이 이뻐서 씁니다. 그 역설인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저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안 본 사람들도 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첫 번째 오프닝에 바닷가에 정유시설이 있어요. 근데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거기서 서가지고 막 골프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린피스의 배가 이제 바다에서 시추하지 말라고 막 시위를 해요.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아이언샷으로 탁 쳐가지고 그걸 맞춰요. 그럼 사람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니네 배는 석유로 안 가는 줄 아냐? 이런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시니컬한 대사죠.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그게 불쑥 생각이 났어요. 미주제를 알라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일상에서 실현하는 것은 커트. 하여튼 자, 컷. 네. 그러니까 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더 이제 약간 의문을 갖거나 비판적으로 본다면 이런 수첩을 비롯한 많은 수작업, 뭐 수공예 작품들이 이제 표방하는 정서들이 아날로그 정서거든. 소위 그렇죠. 말해서 이제 레트로적인 감성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아날로그인지 진짜 레트로인지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미지를 따와서 상품화시켜서 그것의 본질을 모르는 젊은 청춘들에게 강매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레트로나 유사 아날로그적인 상품들이 과연 과거의 그것들을 부활시킨 것인지 또는 먹칠하는 것인지 난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 그 또래로서 청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요새 유트로라는 말이 뉴트로, 유행이에요. 뉴트로, 이제 뉴트로. 새로운 레트로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부활, 덧칠, 먹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향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제품은 복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의 물품이 아니니까. 왜냐면은 판매가 중지되었고 그래서 뭐 공장이 다 다른 걸로 대체되었고 근데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복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향수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특성에만 기인하는 이거 하고 싶었어. 이 향수라고 하는 게 제품의 특성에만 기인하는 게 아니란 거죠. 네, 여기서 향수는 노스텔지아로 얘기하는 거죠? 퍼퓸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과거의 향수, 네네, 노스텔지아. 그쵸. 그 영어를 몰라가지고. 자, 계속 합시다. 네, 그래서 이게 제품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시대를 향수하면은 느낄 수 있는 어떤 맛, 향 이런 것들이 다 그 제품에 녹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레트로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느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원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구매하는 사람들, 소비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어떤 시대에 활용이 되었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져본 적은 있는지 그런 게 없을 거라는 이 얘기예요. 저만 해도 자판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네 외할아버지네 댁에서 자판기를 만져봤고 그 이 찰컥찰컥거리는 소리와 타자기. 그런 거를 만져봤을 때 이거를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번 다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런 제품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키보드 같은 거. 네네. 근데 막 10대, 20대 초반 이 친구들이 그거를 이제 막 레트로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이제 상품화 시키고 또 그거를 구매해서 쓰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그것들을 기억을 할까? 그 시대적 향수를 알고 그거를 구매를 할까라는 점이 이제 좀 제품을 복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이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덧칠하거나 그리고 그 제품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클래스, 그 클래스를 먹칠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좋은 표현인데 발터 베냐민의 이제 그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책을 보면 아우라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을 녹음하거나 디스크로 생산해내면 그 본래의 아우라는 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과거에 80년대, 70년대에 아날로그적인 것을 소비하는 것은 그 시대 정신은 없고 그 시대 정신의 결과물을 소비함으로써 그 시대 정신의 아우라가 없는 아우라를 소비함으로써 뭔가 이 시대에 없는 아우라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나는 그 시대를 알고 있다. 나는 이런 다른 감성을 알고 있다. 나는 다른 정서를 알고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또래가 그걸 쓴다면 채베코 선생님 노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또래가 그걸 쓴다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썼던 걸 다시 쓴다면. 그런데 좀 젊은 친구들이 아까 미루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과거의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금 그걸 쓴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우라 없는 표상을 사용함으로써 이 현대의 자신의 아우라를 형성시키려는 어떤 소비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컷. 아니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네. 텀블러나 에코백이나 뭐 많아요. 그런 이제 제품들이. 뭐 지금 지훈이도 카메라 가방 가지고 있지만 카메라를 쓰는 사람이 카메라 가방을 사용하는 거는 뭐 난 괜찮다고 보는데 카메라 작업을 안 하는데 카메라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르게 소비하면 다른 의미가 발생되고 그 의미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 주체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소비를 의미적인 행위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나는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이게 다르게 소비한다고 해서 의미가 다른 의미가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소비의 의미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소비 주체가 가진 의미나 소비 비주체가 판매하는 의미에 대한 것이나 두 개의 다른 사물이 부딪히면 어떤 효과든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비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나 어떤 소비들이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적인 소비가 바로 합리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제품으로 예를 들면은 그레이프랩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 펀딩 키워드가 하루를 모아 한 달, 그리고 발달 장애 청년들의 일자리를 이제 이걸 접는 게 이제 발달 장애 청년들이 접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재생지, 이 종이가 다 재생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의미를 제외하고서는 뭐 돌려가기 형식으로 얘기를 해왔지만은 이거는 정말 상품으로서, 그러니까 뭐 이게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상품 가치로서는 별로 없는. 그러니까 돈만 비싸고 의미적인 거를 제외하고서는 딱히 요새 누가 다이어리 써?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비하는 것,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의미를 발생시키는 그런 걸로 보자면 유니세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월 얼마씩 후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이거를 기부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뭐 발달장애 청년들의 일자리에 월급을 좀 더 줄 수 있는 거고, 뭐 환경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걸 내가 집에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런 의미로 하는 거고, 이거를 뭐 그레이프 랩사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이 소비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건 아닐까. 나는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광고 의뢰가 이런 거가 많이 들어와요. 잠깐 뭐 사회적 기업 협회라든가 지자체에서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홍보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하는데 그 기업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 그 기존의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시장의 문턱을 넘었으면
몇 가지 경쟁력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가격 경쟁력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은. 두 번째는 품질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은 디자인,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S 같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사후 관리 경쟁력. 자, 근데 사회적 기업이나 착한 기업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비자가 이것을 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뭐냐? 가치라는 거죠.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제품 본연의 가치보다 소비자와 그 기업 간에 공유하는 철학을 네가 지금 이 소비함으로써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암묵적 연합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사더라도 소비자는 자기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고 있다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사회적 기업들은 조금 수준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대동소이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더라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 바로 그 이데올로기를 같이 얹어서 팔기 때문에 일종의 1+1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로 윈윈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먼지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텀블러를 사는 거, 에코백을 사는 거 이렇게 소비하는 거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이 자신의 삶의 철학의 일관성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시대의 변화나 유행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다들 다 사니까 나 안 사면 좀 아싸 될 것 같다, 이런 강박으로 인해서 떠밀려서 사는 것인가, 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다들 힘들게 번 돈이니까 기왕에 자신의 삶의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실천할 거면 일관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적되면 그 사람이 인생이죠. 인생 철학이고.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이데올로기가 됐던 꾸준히 실천하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이런 착한 실천도 착한 소비도 유행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에코백, 저희 집에도 대여섯 개 있어요. 저희 집사람 때문에. 네, 텀블러 많아. 막 10개 넘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쳐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걸 생산하는 기업이나 소비하는 소비자도 한 번쯤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컷. 대중문화나 미디어가 청년에게 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소비 스타일,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여름엔 이러이러한 걸 사셔야 된다. 좀 이념적 인싸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물건을 사서 소비 실천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걸 많이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미적이든 이데올로기적이든 철학적이든 감각적이고 시대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 청년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거 할 때 안 하는 것도 용기예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 해야만 요즘 시대의 청년이다 라고 강요하는 그런 메시지에 당당히 거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다들 에코백 들고 다닐 때 그냥 소가죽백 들고 다니도 돼. 자기가 좋으면. 생각해보세요. 에코백 수십 개를 사는 것보다 소가죽백 좋은 거 사가지고 한 10년, 20년 들고 다니는 게 훨씬 친환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친환경적이다, 뭔가가 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꾸 사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약간 눈을 감고 귀를 닫을 필요는 전 있다고 보고, 알맹이 없는 어떤 구호나 그런 메시지에 속아서 열심히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먼저 산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광고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책을 미리 먼저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저도 선배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는 방법은 각기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백을 여러 개를 소비하는 것
하나의 방법이고 소가죽을 좋은 소가죽 가방을 하나 사서 몇십 년을 메고 다니는 것 이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각자의 신념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신념대로 소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이 소비는 저 스스로를 저를 약간 까는 느낌인데 이제 남의 신념을 빛내기 위해 자신의 돈을 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보면 뭐라 하겠는데. 고로 이번 소비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비합리적 소비였다. 왜 같이 안 하죠? 맞습니다. 뭐지? 자, 그렇고 컷 해줘요. 이거 신발 보여주려면 신발 벗어야 돼. 끌어다니냐? 아니요. 에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이뻐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신발 모으는 거에 취미가 있어서. 야, 이것도 다음 주에 딱 걸렸는데. 왜? 내가 제일 혐오하는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인데. 이것도 담아. 이거 똑같이 해요. 알았죠? 벌써 녹화하고 있어요. 아 그래? 이게 신발은 신는 거지. 그쵸. 근데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에 내가 오늘 오기 전에 사진을 찍어 왔는데 뭐 짝퉁 아니야? 짝퉁은 아니고 그냥 그런 제품이에요. 이 보이십니까? 제가 추석 전 일주일 전에 구매한 4개의 신발. 하나는 첼시 부츠. 이제 부츠를 신어보고 싶어서 하나 샀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워커류랑 그 다음에 좀 편히 신으려고 산 뮬이라고 하는 스레빠 형식의 운동화. 그 다음에 이거 에어. 운동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이야기할 거는 옷 그리고 신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야, 다음 주엔 더 신랄하겠다 야.